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통해 전략까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장렬의 업사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I 관련주, ARM까지 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얘기 한번 간단하게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물가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이 뭔가 확실히 자신감, 기대감 이런 것들을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랠리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한켠으로는 경기 우려 이런 얘기도 좀 있어서 약간 좀 헷갈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금리 인상이 종료된다. 그러니까 CPI가 잡힌다. 물가지수가 잡히면 금리 인상은 종료된다. 그거는 예상됐던 거잖아요. 그 예상 수순대로 오는 지표들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CPI도 낮았고 PPI도 낮았고 그다음 뭐 소매 판매도 낮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쿨 다운되는 느낌이니까 금리 인상을 할 필요 없다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12월 16일, 1월 초까지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컨센서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나올 거는 뭐죠? 사람들이 쓰고 있는 소비 패턴이 얼마나 견조할 것이냐. 지금 견조한데 거기에 대해 따라서 혹시 그 다음에 시나리오에서 나쁜 시나리오를 굳이 찾으면 경기 침체가 오긴 온다고 했는데 빨리 오거나 깊게 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우려죠. 그래서 뭐 IB에서도 의견이 바뀌었죠. 뭐 1월 내년도 1분기나 2분기 초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 파가 있고 반면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까지 끄떡없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리 수준 인하의 수준에 따라 갖고 지금 5.25에서 5.5인데 내년 말 정도에 2% 3% 이하까지 간다는 사람도 있고 4% 중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초점이 그래서 침체가 얼마나 빠르게 올 것이냐라는 거고 소비하고 고용에 달려 있어요. 제 결론은 소비와 고용 현재 봤을 때는 그렇게 막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빨리 오게 만드는 그런 촉매는 단기적으로 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분기 지날 때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자신감을 세웠고 그러면 가장 민감한 것이 빅테크하고 요즘 뉴스가 많습니다만 오늘 밤에 엔비디아 발표되죠. 한국은 반도체 뭐 심지어 좀 많이 좀 주가가 선고 조정받은 2차 전지까지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그다음에 그 전까지 금리 인상에 따라서 멀티플이 낮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산 복귀 이런 개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경기에 대한 우려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 하에는 뭐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기를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소비거든요. 이 소비가 과연 연말에 정말 산타클로스와 함께 나타날지 견조하게 유지될지 이 부분에 체크포인트를 딱 찍어두고 연말 시장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빅테크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간밤에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샘 알트만 전 오픈 AI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로 뭔가 영전을 했다고 할까요? 뭔가 되게 좋은 곳으로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런 뉴스 발생했잖아요. 발생을 안 한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발생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니까 발생했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없는 게 낫죠. 그런데 이 발생한 갈등의 원인과 그래서 오픈 AI의 상당 부분이 지금 샘 알트만만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쫓아간다고 하는데 누가 얼마나 쫓아가느냐 확정되면 다 달라지는데 새롭게 안착을 한다 갑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던데 쪼개져서 다시 시작한다면 약간 리셋하는 기분이잖아요. 사실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약간은 이건 뉴스가 without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발생한 거는 안 좋은 거다. 이게 볼 수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뭐냐면 보니까 갈등이 요지가 뭐냐면은 뭐 챗GPT4하고 5가 나오고 또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가 제너럴인데 제너럴 강하다는 거군요. 범용성 있는 AI의 진짜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AGI로까지 진척이 있지 않느냐. 진척이 있다 보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서 천천히 가자 아니다. 우리는 상업화를 해야 된다. 이런 갈등이었다면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이 갈등이 불거져 나오기 전까지는 보다는 실질적으로는 AI의 다음 버전의 진행이 빨랐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빨랐던 건데 그 갈등이 있다가 튀어나오니까 빨랐다? 그러면 제대로
둥지를 새롭게 잡으면은 그 빠른 것을 잘 키우면은 AI 순수하게 기술적 발전이나 확대는 생각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품고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리셋했지만 리셋의 반작용이 나쁜 거지만 실제 내부적으로의 디벨롭먼트는 미래지향적으로 더 잘 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거티브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잘 된 거군요. 경쟁이 심해지는 거죠. 이거를 구글이나 다른 쪽에서는 기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차별을 하거나 아니면 갭을 좁히느냐 이건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AGI나 이런 쪽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물러나는 것 같지만 새롭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요 발표되기 전 목요일 이전만큼 주가가 내려갈 필요는 없었다는 거니까 내려갔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사상 최고가. 그거 정도는 이제 결국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시 기대를 가지고 뉴트럴하게 밑으로 안 내려가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결론은 한국에 관련된 주식들도 역시 그거는 별 나쁘지는 않은 하지만 엄청 좋은 것도 아닌 지켜봐야 되는 이렇게 이슈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질문 자막에도 나가는 것처럼 시총 1위를 탈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좀 은근히 좀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보니까 애플이랑 그렇죠. 시총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맞습니다. 애플은 실제 발표인데 애매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뭐 비전 프로 나오고 뭐 아이폰 15 잘 팔리게 하지만은 그건 뭐 새로운 게 아니니까. 예.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는 애플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룸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또 엔비디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업체들이 올라가는 거 봐야 되긴 하는데 예. 분위기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소는 조금 유리하다 보이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두고 봐야겠죠. 정말로 애플이 쉽게 시총 1위를 내줄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게 쉽게 바뀌는 거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더 퍼포먼스를 내주는지 이 부분에 방점을 찍고 그래도 조금은 유리한 구간이다라는 의견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 중간에도 뭐 한국 관련주도 뭐 어쨌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는 일단 미국에서 어떤 관련주들을 조금 더 보려고 해요. ARM 홀딩스 간밤에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연계가 좀 되는 거죠? 오늘 얼마나 올랐죠? 간밤에 한 6% 정도 제가 그래요?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특별한 뉴스가 안 나왔으면은 이 두 가지인데요. 네. 그동안 상장되고 나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부각됐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어요. 아마 그쵸. 50불인가 뭐 이렇게 상장된 것 같은데 지금 60불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려갔다는데 많이 내려갔다. 미리 선조정됐다는 게 하나 있고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건 온 디바이스 AI예요. AI는 원래 클라우드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 뭐 여러 가지 그 구글도 그렇고 클라우드 베이스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컴퓨터에서 안 하고 또 보내갖고 거기서 처리해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보내지는 클라우드에서 엄청난 빅데이터를 빠르게 많이 돌려서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굳이 있느냐? 많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앵커님이 휴대폰을 갖고 있다, 노트북을 갖고 있다, 태블릿을 갖고 있다. 거기서 나의 그러니까 only for me 나를 위해서만 서비스하는 그런 용도의 AI 서비스 기능을 이 디바이스에 갖춰놓는다면은 그거는 가벼운 AI거든요. 가볍고 그러니까 저전력을 하고 싶고 전력을 낮출 수도 있고 가벼운 거니까 굳이 데이터베이스에 서버까지 안 갔다 오니까 더 빠를 수도 있고 나의 최적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다면 그러면 직금의 PC라든지 직금의 휴대폰이라든지 또 그 다른 무슨 여러 가지 게짓듯이 AI를 착용한 온리포미의 개념으로 가는 게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개념이 준비를 원래부터 됐었어요. 애플의 아이폰 11인가 12부터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건데 AI 기능이 탑재는 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준비하니 소프트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슬슬 AI PC, AI 휴대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익사이팅은 한데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내년에 이슈되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25년, 6년 정도 되면은 처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 다음에 결국은 가벼운 AI, 온 디바이스가 공존하는 시대로 갈 수 있는데 그럼 여태까지 온 디바이스 AI나 신경 안 썼는데 그것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면 누가 수혜해요?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IP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IP. 그게 휴대폰이 온 디바이스 갖고 다니기 좋으니까 휴대폰이 온 디바이스 AI 그 디바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거기에 IP의 넘버원 누굽니까? ARM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ARM이 지금 그 아마
매출 구성할 때 보통 얘네들이 한 30억 불 정도 매출에 마진이 한 25% 되는데 마진이 과거에 40%까지 갔던 게 워낙 휴대폰 개수가 안 팔리다 보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게 내려간 거거든요. 로열티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로열티가 2, 3%가 아니고 현재 2%가 아니고 향후 몇 년 내로 5%, 6% 이런 디바이스 AI가 장착된 칩들이 들어가면은 그 로열티 레이트가 5%그 이상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프로덕트 믹스가 되면은 지금 25%가 누구 일부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 옛날처럼 옛날 글로리 아주 영광 때처럼 40%를 훌쩍 넘을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보니까 25년이 될지 27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거 많이 감안 안 한 상태에서 PER이 뭐 40배인지 50배인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 3년 뒤에. 근데 그것이 갑자기 보니까 30배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난리치는 주식보다 엄청 싸 보인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온 디바이스가 대세까지는 안 해도 의미 있게 다시 어텐션이 되면은 삼성 하이닉스도 좋지만 사실은 IP 업체 중에 핵심은 암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간밤에 이제 6.7% 정도 올랐거든요. 이게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닌데도 이 정도 올랐다는 건 ARM이 AI 관련주로서의 가능성을 그렇죠. 재평가를 시장에서 은근히 해주기 시작했다. 그런 기사가 안 나왔어도 아마 이런 온 디바이스 얘기가 얘기가 나온 게 전반적 시장에 나온 게 한 1주, 2주 됐거든요. 이게 기대감이 묻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뭐 스마트 머니는 벌써 이거를 봤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암 말고도 IP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우리 기억나십니까? 시납시스, 케이던스 얘네들도 그죠. 근데 얘는 휴대폰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많은 거니까 뭐 암이 주가는 많이 눌러 앉았기 때문에 더 어텐션을 받는 거고 그렇군요. 원래 시납시스 케이던스는 원래 잘 나갔으니까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암홀딩스가 과연 AI 관련주로서 시장에 계속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될지 일단 오늘의 스타트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엔비디아 놓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실적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오늘이 화요일 아닌가?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내일 모레인가요? 예. 내일 모레예요? 내일일까요? 내일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일인가? 예. 그러면 내일일 겁니다. 내일 그렇군요. 새벽. 내일 죄송합니다. 네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네네. 현재 일단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500불 가까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실적 전망이라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몇 번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엔비디아 실적 자체, 가이던스는 모르겠지만 실적이 지금 8, 9, 10월 달까지가 3, 4분기로서 나오는 거거든 말이에요. 8, 9, 10월까지가. 예. 걔는 9월 달까지가 아니고 10월까지 포함된 게 11월에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적 가이던스가 160억 불 정도 줬던 걸로 기억해요. 그 실적 가이던스를 만족시키면 전분기 대비 20% 이상, 전년 대비는 한 170% 정도 이상의 성장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요걸 미트 못하면 주가는 빠집니다. 일단. 예. 그걸 밑을 하면은 그 다음은 가이던스 얼마지? 160억 됐으면 4, 4분기는 성장해야 되는데 워낙 베이스가 높으니까 4, 4분기 성장에 대해서는 낮은 기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170억 불 후반 180억 불 정도를 기대하거든요. QOQ로 증가되는 거고 YOY로는 170몇 불 되면 한 거의 3배 증가되는 거예요. 전년 동기. 이게 둘 다 맞으면은 아마 주가는 한 번 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8, 9, 10월 실적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밑에 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되는 원인은 TSMC라든지 기타 다른 그 업체들의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TSMC 10월 실적 나왔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걔네가 잘 나가는 이유가 두 가지 아니겠어요? TSMC는 애플한테 파는 게 있고 엔비디아한테 파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크게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 않다는 기대감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자체에 대한 미트한다, 부합한다는 건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가이던스가 과연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초미의 관심이 있다고 보여지죠.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등을 했던 것도 가이던스가 정말 놀랍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발표가 돼서 내일 오전 중에 저희 방송 중에 아마 속보로 엔비디아 실적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이미 기대감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미 넘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주가 전망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코멘트 부탁드려도 그 코멘트가 거기도 나오는 게 중요하죠. 젠슨 황 CEO께서 가이던스도 180억, 170억, 8억 이렇게 내놓은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봤을 때 TSMC라든지 여러 가지 서플라이 측면에서도 과거보다는 부족함이 좀 없어지고 있고 예. 그냥 두 번째 그러니까 TSMC라든지 삼성 같은 데서 우리가 개발한 제품을 뭐 H100 다음에 H200도 한다, 뭐 내년에 B100도 한다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근데 준비는 다 됐는데 자기네 준비 다 됐는데 서플라이가 잘 되고 있느냐 거기다 컨퍼메이션 하나 필요하고 그것도 또 하나는 변수네요. 예. 중국이죠. 중국. 중국의 판매가 한 20 몇 프로 되는데 그쵸. 중국에 미국이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시 자기네가 준비한 제품이 새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운 준비한 제품은 중국에 어떻게 실제 어필될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인 그 두 가지 측면의 얘기가 필요한 거죠. TSM 삼성전자 칩 서플라이하는 측면에 체계가 문제 없는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중국향 제품의 실제 유용성에 대한 좀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주가는 오늘까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만은 내일 그런 게 나오면은 sell on strength 뉴스에 파는 그런 세력보다는 추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금리가 애매한 상태에서면은 열심히 프로핏 테이킹할 의도가 많지만 네네. 금리가 내려간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연말을 가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좀 긍정적인 구체적인 코멘트가 나오면은 뿜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 봤을 때 얘기를 초반에 해주시고 시작을 그렇죠. 한 거고. 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실제 내년 초에 안 내려가더라도 네네. 4월, 5월 달에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연말을 맞이한다는 거기 때문에 대장주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까 AI에서 진짜 리셋됐다가 잘 올라가는 지켜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뉴트럴하거나 약간 플러스인데 예. 포지티브인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만큼 안정적인 게 없다는 심리가 가면은 의외로 둘 다 고공행진을 좀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장 얘기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었네요. 물가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작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이겨낼 수 있는 섹터, 종목을 굳이 꼽자면 지금 시점에서는 AI,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라인업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엔비디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 내일 어떻게 발표할지 더 궁금해지네요. 두 기업의 사상 최고가 랠리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